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또 한 해의 봄을 맞이했네요. 겨울이 지나면서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 하던데 올해 초에는 유난히 초상집 갈 일이 많았어요. 친한 친구 엄마도 백수를 넘기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새삼 엄마와 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 나이 62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고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도 슬펐지만 그래도 나의 자식들이 있기에 기운을 차렸어요. 이번 달 안나의 백지 편지 75회에서는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딸들은 엄마를 닮는다는데요. 저희 엄마는 통이 크고 결단력이 강하셨고 지혜로우셨거든요. 저는 엄마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 부분이 무척 아쉽더군요. 저는 제 나이 30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철도 들기 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무척 아쉬웠고 나의 기쁨을 내 마음처럼 온전히 기뻐해 줄 분이 떠나갔다는 생각에 상실감도 컸죠. 젊은 날 기쁜 일이 생기면 자랑할 곳이 없어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속삭이곤 했어요. 저는 그때의 충격으로 딸들을 키우면서 밀착된 사랑보다는 거리를 두는 사랑을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그리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엄마라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엄마의 존재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저도 기쁜 일이 생기면 엄마가 돌아가신 후 2, 3년간은 엄마에게 전화해야지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어요. 엄마와 딸의 관계는 긴밀하게 밀착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엄마로부터 지독한 사랑을 받아서 엄마와의 세월을 아직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에 알고 지내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엄마를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신 친구 엄마는 긴 여행 중이어서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할 뻔했죠. 다행히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엄마가 그분을 만났고 그 후 바로 엄마는 임종하셔서 저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분이죠. 저와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엄마들이 학부형으로 만났지만 참 친하게 지내셨어요. 미국의 작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쓴 에이미와 이저벨에도 모녀 간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550쪽에 가까운 긴 장편인데 교사를 꿈꾸던 이저벨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 아이를 임신했고 미혼모가 되었어요. 몇 년 후 엄마마저 돌아가시자 대학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구두공장 사무직원으로 일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죠. 아무도 없는 외딴 집에서 모녀가 주위의 주목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중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겪는 갈등을 그렸어요. 엄마와 딸의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시간과 삶이 아프게 흘러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죠. 30대 초반인 이저벨은 16의 딸 에이미를 자기 종속물로 생각하고 자기 품에서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딸과 갈등 끝에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하는 과정이 잘 그려진 작품이에요. 30대 초반에 16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자벨의 고단한 삶과 내면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삶은 흘러가고 또 다른 시간을 맞이하며 고비고비를 넘겨가겠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는 엄마와 딸과의 관계를 선으로 표현했더군요.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선을 좀 느슨하게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글로 써서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박완서 작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녀 관계를 다룬 또 하나의 소설로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이 있는데요. 딸 루시가 아플 때 엄마가 병실을 찾아와 일주일 간병을 해주면서 옛 기억을 더듬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기억하고 있더군요.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의 모녀 관계는 에이미와 이저벨과는 상반되는 모녀 관계를 그리고 있어요.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죠. 루시의 엄마는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멀어도 너무나 먼 거리를 둔 엄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관심하고 무식한 것이 아니라 루시의 엄마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돼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입학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 기숙사에 갈 때도 학교 선생님이 데려다 줄 정도의 무관심 속에서 루시는 유명 작가가 되었죠. 루시가 뉴욕에 거주하며 신분을 상승해도 시골에 남은 가족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루시를 찾지 않았어요. 루시만이라도 그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결국 루시는 알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그 또한 루시를 사랑했던 방법이 아닐까요? 방법은 다르지만 에이미와 루시는 엄마의 불완전한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그 역시 사랑이었기에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인간들의 기억이란 같은 상황에서 저마다 다른 기억을 갖죠. 기억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건에 저마다의 겪었던 나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각색하고 상상력으로 확대하게 되죠. 세월이 흐른 후 그 기억을 얘기할 때 다른 기억과 그 간극에 서로 놀랄 때가 있죠. 그런 기회로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해 서로를 고집한다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겠죠. 인간관계에서 오해들을 이해로 풀어간다면 또 한 걸음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엄마와 관계를 맺었고 제 친구는 엄마가 100세를 넘기셔서 70년 동안 엄마와 관계를 맺고 살았죠. 그동안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엄마로부터 지독한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느꼈기에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딸 둘이 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밀착된 모녀 간의 사랑 때문에 딸들이 가끔 우리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에이미와 이저벨을 읽으며 느낀 점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엄마와 딸이라는 끊을 수 없는 끈은 가족과의 관계도 생각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도 하면서 나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엄마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행복이란을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7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 바쳐서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이 중한 것도 이제는 알았어요. 당신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